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L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개토하우스 마이랑이 매일 오후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 금리 오름세가 정점에 가까워지면서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부동산 정보회사 코어로직이 전망했습니다. 코어로직은 최신 보고서에서 일부 도시에서는 집값 하락세가 둔화되고 일부 도시에서는 약간씩 오르기 시작했다며 부동산 가격 내림세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코어로직은 뉴질랜드의 부동산 평균 가격이 8월에 0.2% 내려가 연간 하락률 8.7%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며 코어로직의 수석 부동산 이코노미스트 켈빈 데이비스는 전에 약세를 보이던 일부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8월 부동산 가격 동향을 보면 오클랜드 노스쇼어와 마누카우 지역은 각각 0.5% 올랐고 브런클린 지역은 1.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웰링턴과 카피티 코스트 지역은 전월 대비 0.1%와 0.4%, 헤이스팅스 지역은 1.1% 올랐습니다. 부동산 회사 및 부동산 투자자 그룹은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와 임대 부동산에 대한 이자 비용 처리를 가능케 할 국민당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수요일 국민당은 외국인 바이어 2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구매에 대한 15%의 세금과 2026년까지의 임대 부동산에 대한 이자 비용 공제를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는 세금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 투자자 연맹인 NZPIF는 임대 부동산 소유자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세입자 협회인 렌터스 유나이티드는 생존을 위해 이자 공제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임대 사업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슈 해리슨 NZPIF 총재는 금리 상승과 내국세, 은행의 규제가 없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세금에 직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조디 로저스 세입자협회 회장은 모닝 리포트에서 이자 공제가 노동당 하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오히려 주택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구매자들이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도록 장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당의 정책인 외국인 구매자들이 200만 달러 이상의 뉴질랜드 부동산을 구매하는 허용과 임대 수익에 대한 비용으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주택 가격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분석했습니다. 코어로직의 수석 부동산 경제학자 켈빈 데이비스는 국민당 정책이 전반적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하며 200만 달러가 시장의 최상단이었고 외국인 구매자가 쇄도할 것 같지 않고 그것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세금을 징수하는 정치적으로 정통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독립경제학자 토니 알렉산더는 이 정책들이 가격에 큰 차이를 부여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200만 달러 이상의 상단의 구매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상단의 압력이 가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는 15%가 상당한 세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택 재고 감소와 인구 증가, 금리 하락과 신용조건 완화로 2년 반 동안의 주택 구매 희망자들은 같은 주택시장 결정 요인과 함께 국민당에 제안된 모든 변화는 주택시장에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국민당의 조세 정책 이면에 있는 수치가 약간 불분명하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뉴질랜드인들은 내년 7월 1일부터 세금 감면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는 가운데 크리스토퍼 럭슨 국민당 대표는 평균 가계소득이 12만 달러인 자녀가 있는 가족은 당의 세금 감면 계획에 따라 2주당 최대 250달러까지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노동조합 협의회인
총리인 크레이그 레니는 그 돈이 실제로 어디서 나오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제안된 4가지 세금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주택에 대한 외국인 구매자 금지가 해제되는 것이며 국민당은 $200만 이상의 주택 구매에 대해 15%의 외국인 구매자 세금을 도입함으로써 연간 평균 7억 4천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고 평균 비용은 주택 단위당 35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세금을 납부할 돈이 35만 달러 있다면 회계사에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비용을 지불할 여유도 있다고 언급하며 또한 세금 허점을 막고 뉴질랜드인들에게 온라인 도박을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보장하려는 국민당의 계획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이 계획을 한 손으로 받고 다른 손으로는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구매자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집주인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추진하는 국민당의 새로운 세금 정책은 뉴질랜드 주택 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주택을 10년 이내에 판매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브라이트 라인 테스트도 국민당의 계획에 따라 2년으로 단축됩니다. 원뉴스가 인터뷰한 다양한 전문가들은 가격과 수요가 증가하는 정책의 조합이라고 전하며 또한 그들은 뉴질랜드인들이 경제의 다른 부분보다는 주택시장에 계속해서 돈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노동당 재무대변인 그랜트 로버트스는 첫 주택 구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이 있다고 말하는 한편 레이 화이트의 수석 경제학자 네리다 코니스비는 국민당의 정책이 뉴질랜드에서 가장 비싼 킨스타운처럼 부동산 시장의 가격에 확실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잠재적인 외국인 구매자들의 복귀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당은 외국인들의 주택 구매 허용 정책으로 약 7억 4천만 달러의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의 계획에 따르면 구매자들은 1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200만 달러가 넘는 주택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 네리다 코니스비는 해외 수준이 이전만큼 높지 않을 수 있어 세금 징수에 큰 구멍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중국의 해외 바이어들이 지난 10년만큼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2017년 이전과 같은 수준의 활동을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당 대표 크리스토퍼 럭슨은 국민당의 수치와 평가는 매우 확고하다며 정책을 옹호했고 국민당은 집주인들이 당 정책에 따라 더 쉽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이것이 임차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자인 셜리 베리먼은 우리가 사업을 운영한다면 이익을 낼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며 잠재적인 변화로 인해 임대료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정책이 임차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국민당의 설명은 녹색당과 옹호단체인 렌터스 유나이티드에 의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단체의 대변인인 조디 로저스는 집주인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제공하는 데 따른 하향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로저스는 국민당이 새 집을 짓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당의 중산층을 위한 세금 계획이 중산층 키위들을 위한 것은 많지 않다는 엇갈린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수요일 국민당은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일부 주택에 대한 외국인 구매자 세금과 같은 목표 세입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말하며 146억 달러의 세금 경감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민당은 소득이 12만 달러인 자녀가 있는 평균 가구는 2주에 최대 250달러까지 혜택을 받는 반면 자녀가 없는 평균 가구는 2주에 최대 100달러, 풀타임 최저임금 근로자는 2주에 최대 20달러를, 연금 혜택 부분은 2주에 최대 26달러를 더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토루아 출신의 키위 엄마 리아 아타는 이 정책은 가족 구성원 각각 일주일에 약 7달러만 절약하는 것을 볼 것이며 이는 생활비에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대중교통 요금의 반감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통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집을 구매한 51세의 싱글 소상공인 벨린다 디아만티스는 국민당 정책 패키지에는 많은 긍정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녀는 자신이 잊혀진 범주에 있고 그 어떠한 혜택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컨슈머 NZ에 따르면 빅4 전력 회사들은 매일 7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반면 일부 가정은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메리디안, 컨텍, 제네시스 및 머큐리는 지난해 하루 약 740만 달러의 총 27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감시단은 이 수치가 소매 전력 회사에는 좋지 않은 결과라고 말하고 있지만 업계는 뉴질랜드가 탄소 제로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돕기 위해 수익을 다시 개발에 투입하고 있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소비자 뉴질랜드 최고 경영자 존 더피는 뉴질랜드 국민의 60%의 에너지 비용과 생활비 위기의 정점에서 전력회사의 막대한 이익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4만 가구 정도가 에너지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없어 지난해 어느 시점인가 전력이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사람들은 전력 사용 비용 절약을 위해 에너지 회사로 옮길 수는 있지만 전력 부분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키위뱅크는 1년 정기예금에 6%의 금리를 제공하는 최초의 주요 은행이 됐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6% 이상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주요 은행들 중 ANZ는 18개월 기간에 6%를 제공하며 이자는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웨스트팩은 2년 약정으로 분기별 6%를 제공합니다. 주요 은행들보다 더 작고 새로운 은행인 도전자 은행들 중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은행들이 6%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기간의 경우 뱅크 오브 차이나는 9개월 동안 6.08%, 하트앤드뱅크와 ICBC, 라보뱅크는 9개월 동안 6.00%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더 높은 금리인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6% 이상 금리 제공 은행들은 뱅크 오브 바로다와 뱅크 오브 차이나, 컨스트럭션 뱅크, 하트랜드 뱅크, ICBC 국민뱅크와 라보뱅크, SBS뱅크 그리고 TSB 등이 있습니다. 최근 ANZ 비즈니스 전망조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지표는 낮아지고 신뢰도와 비즈니스 활동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NZ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샤론 졸로는 활동 지표가 여전히 침체된 수준에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면서 적어도 지금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계속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신뢰도는 8월에 -4로 9포인트 더 높아져 2021년 중반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예상 활동도 10포인트 상승한 11을 기록했습니다. 졸로는 생산 능력 압박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가격 책정 의도가 느리지만 꾸준하게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격 책정 의도는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고 3개월 후 자신의 판매 가격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기업의 견해는 7월에 2.4%에서 2.0%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후 기업 예상 비용도 현재 대비 4.3%에서 3.6%로 낮아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졸러는 데이터가 평균적으로 기업들이 향후 3개월 동안 가격보다 비용이 더 많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마진 축소를 계속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 스터프, 인터레스닷코닷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89원 26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7원 15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1원 37전입니다.